설혜아를 만나는 순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것입니다. 서천의 청정바다, 밝은 햇살, 푸른빛 맑은 물, 산뜻한 숲속 향기, 건강하고 맛있는 경험,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선물, 설혜아입니다.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 브랜드 설혜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2022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 성공 개최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양승조 지사는 보령시를 방문해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보령의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2022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 개최 준비, 용두해안길 관광 기반 조성, 보령 농산물 종합 가공지원센터 등 충남도가 보령시에 지원한 주요 사업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어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조성,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친환경 선박 대응평가센터 등 보령시가 미래발전 전략 및 과제로 설정해 추진 중인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건의한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 기초인프라 구축, 시립노인병원 기능보강 등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지사는 보령은 신해양 시대의 중심 도시며 충남의 미래라고 강조하며 보령 해저터널 개통으로 새롭게 열린 바닷길을 통해 더 크게 도약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충남도는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결핵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홍보를 위해 크리스마스 실 모금 운동을 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실은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진행자 유재석을 주인공으로 제작됐습니다. 이번 모금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담아 활동이 진행됩니다. 도는 내년 2월까지 목표 모금액인 6,900만 원 달성을 위해 크리스마스 실 모금 운동에 대한 직원 및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모금액은 학생 결핵 환자 대상 행복 나눔 지원비, 취약계층 대상 결핵 조기 발견 사업, 조사 연구 및 결핵 예방 홍보 사업 등에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랑의 열매 대전사회 복지공동모금회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행사를 지난 1일 둔산동 보람의 근린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 백신이라는 슬로건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집중 모금이 실시됩니다. 올해 나눔 목표액은 56억 원으로 사랑과 나눔을 온도로 나타내는 사랑의 온도탑은 나눔 목표액의 1%에 해당하는 5,60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며 목표액을 달성하면 100도가 됩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 모금이 진행됩니다. 지역화폐인 온통대전과 대덕 이로움을 통한 기부가 가능하며 QR코드, ARS, 삼성페이 및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서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 1일 서구 내동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서구 지역에서 진행되는 4개 하수관로 분류화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공사 추진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주민 설명회는 허 시장을 비롯한 내동, 복수동, 괴정동 등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비 사업에 대한 상황 설명과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허 시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발생되는 악취와 해충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을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서구 지역 1만 2천여 가구의 개인 정화조가 폐쇄돼 악취 민원이 해결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구 지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내동, 복수동, 도마 변동, 괴정동 일원의 전용 요수관로 158.1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6년까지 총 사업비 1,826억 원이 투입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달 30일 논산시 탑정호 음악분수광장에서 열린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출렁다리의 개통을 축하했습니다. 탑정호 출렁다리는 총 길이 600m, 폭 2.2m 규모로 지난 2018년부터 건설을 시작했으며 2만여 개의 발광 다이오드, LED로 이어진 미디어 파사드와 140m 길이의 음악 분수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과 보고를 비롯해 터치 버튼식, 미디어 파사드 및 음악 분수, 불꽃놀이, 출렁다리 걷기 등 개통을 기념하는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양 지사는 출렁다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며 탑정호가 복합문화 휴양 공간으로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가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충남 홍성군은 지난 2일 2040년 홍성군 기본계획에 대한 군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군청에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은 99명 이하로 제한했으며 추후 홍성군청 유튜브를 통해 공청회 주요 내용이 공개됩니다. 군 기본계획은 모든 공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또한 목표연도 2040년 11만 4천 명 인구를 기준으로 대중교통 분담률, 생활권공원 서비스 권역 내 거주율 등을 지표로 설정해 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특히 군은 군민계획단 운영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의 거점 도시, 역사, 문화, 관광도시, 군민 만족도시 등을 전략으로 수립했습니다. 군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군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의견 제출은 오는 16일까지 홍성군 도시재생과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전국 학생들의 전면 등교가 1년 7개월 만에 시작됐습니다. 오늘인 3일, 2주가 되는 시점에서 서울과 수도권 등지에서는 하루 확진자 중 10%가 학생들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충남 서천군의 학생들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학교에서 전면 등교를 시작한 뒤 일주일 동안 서울에서 학생 1,09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9일까지 집계된 자료에는 5일 동안 전국에서 학생 2,03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하루 평균 407.4명꼴로 나타났습니다. 누적 학생 확진자는 4만 명이 훌쩍 넘었고 학생 2,037명 중 69.6%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 집중돼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서 전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에서는 이 기간 동안 51명의 학생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서천군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전면 등교가 시행된 이후 학생 관련 확진자는 다행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충남도교육청은 서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방역 대비책을 준비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전면 등교 즈음해가지고 학교에서 등교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나간 게 학교를 향하는 희망찬 발걸음 해가지고 강화 대책 같은 거 다 내보냈어요. 또한 학생들에게 집에서의 생활과 학교에서의 생활 등 하루 일과에서 개인 방역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교육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실시한 대응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사례집을 만들어 서천교육청 등 관내 학교에서 보고 실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코로나19 대응 초기 때는 곧바로 학교가 전면 폐쇄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보건당국에서 직접 나와 방역 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어느 범위까지 등교를 중지해야 하는지 지침에 의거해 학교가 운영된다고 전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역학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학교 상황이랑 아이들 동선이랑 이런 거를 봐서 결정을 해주면 학교는 이제 그거에 맞게. 한편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2주 동안을 집중 접종 지원 주간으로 정하며 전국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이제 확산이 이제 학교로 다 자꾸 이제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예방 접종이 최대한 방역 아니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여기도 공문에 의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만약에 전달이 되면 여기도 맞춰서 또 할 거예요. 앞으로 서천구는 서천교육청과의 협업으로 학생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언제 등교가 중단될지 모를 불안감 방지를 위한 안정적인 교육권 보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N 뉴스 유일한입니다.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장안공업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과 사제지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사제동행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취향을 반영해 석고방향제, 가죽공예, 주얼리 등 3가지 종목으로 진행됐는데요. 장안공고 관계자는 참여한 학생과 교사 모두 프로그램에 만족해 앞으로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이 개최됐으면 한다는 소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장 소식을 이주혜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일 장안공업고등학교에서 2021년도 사제동행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권성혁 장안공고 취업부장은 취업 및 직업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코로나로 인해 결여된 학생들 간 또는 사제지 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이번 프로그램이 개최됐다고 프로그램 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업 및 직업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코로나로 인해 결여된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과 공동체 관계 형성을 함양하기 위해 이날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2학년 학생들로 총 54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학생과 선생님은 함께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은 서로 도와가며 열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임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석고방향제, 가죽공예, 주얼리 등 총 3가지 종목으로 진행됐습니다. 권 부장은 체험 종목에 대해 학생들의 취향 반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번 체험 프로그램 종류를 이 3가지로 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요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얼리 만들기, 석고방향제 만들기, 가죽공예 체험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여 학생들과 교사의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개최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태현 장안공고 학생은 석고방향제 틀의 모양이 다양해서 고르는 재미가 있었고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재밌게 수업에 참여했다고 프로그램 소감을 밝혔습니다. 몰드 모양이 다양하고 고르는 재미가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고 선생님들과 이제 잘 가르쳐 주셔서 잘 배운 것 같고 친구들과도 이제 같이 재밌게 즐기면서 했던 장안공고 관계자는 이번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해 학생들이 취업 가치관을 형성하고 향후 학생 본인의 직업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대상은 장안공고 1, 2학년 학생들이며 총 108명이 참여했습니다. SBN 뉴스 이주혜입니다. 충남 서천군 미디어센터는 지난 2017년부터 수집한 장항읍, 판교면, 종천면, 시초면 등 4개 읍면마을의 사진과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자 찬란한 내 인생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전시회를 통해 찬란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거나 앞으로 관람객분들의 인생이 찬란하길 바라는 마음에 전시회명을 이처럼 짓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시회는 내년 2월 21일까지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미디어센터는 옛 사진을 디지털 파일로 복원하는 마을 추억 만들기 사업을 실시해 천여 점의 사진을 복원해왔습니다. 올해는 아날로그 비디오 테이프를 디지털로 복원하는 생활영상 디지털 변환 서비스 사업을 통해 380개의 영상을 복원 완료했습니다. 센터는 이 2가지 사업을 통해 수집한 장항읍, 판교면, 종천면, 시초면 등 4개의 읍면 마을의 사진과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자 지난 2일 찬란한 내 인생 전시회 개최를 기념하는 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 참여자들은 사진과 영상을 보며 옛 시절을 회상하거나 사진을 통해 예전 모습을 알아가며 현장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정소환 서천 미디어센터 사업팀장은 관람객분들이 사진과 영상을 보며 찬란했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들의 인생이 찬란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전시의 명을 찬란한 내 인생으로 짓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진전을 통해서 나도 이랬었지 하고 찬란했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지금 이 순간 관람객들 여러분께서도 현재 진행역으로 모두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이날 개막식에서 영상으로 전시회 참여 소감을 전한 지희양 씨는 5살에서 6살 정도에 누나와 집 앞 나무에서 찍었던 사진을 출품했다며 옛 시절을 회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정확한 기억은 없었지만 5살에서 한 6살 정도 이제 눈에서 겨울 초겨울 때 찍었던 그런 사진을 제가 출품을 했었습니다. 전시회는 내년 2월 21일까지 서천군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SBN 뉴스 이주혜입니다. 충남 서천군에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서천 186번 확진자는 증상 발현에 따른 자발적 검사에서 지난 2일 확진 판정받았고 서천 187번 확진자와 188번 확진자도 이날 타 지역 확진자 접촉에 따른 검사에서 확진 판정받았습니다. 서천 189번과 190번 확진자는 각각 서천 186번과 187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3일 양성 판정받았습니다. 서천 191번 확진자는 해외 입국자 검사에서 이날 확진 판정받았고 192번 확진자는 자발적 증상에 의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받았습니다. 또한 서천 193번 확진자는 서천 152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이날 확진 판정받았고 194번 확진자는 요양병원 종사자 정기적 검진에 의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천군은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확진자를 격리치료기관으로 후송 또는 재택치료 조치하고 거주지에 방역소독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군은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 서천군은 적극적이고 업무 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을 선발해 1호봉 특별승급 및 특별성과급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서천군은 일한 만큼 보상받는 인사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이 특별승급 제도를 지난 202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승급과 특별성과급은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을 선발해 1호봉 승급과 높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게 마련된 제도입니다. 서천군 최초로 1호봉 특별승급자로 선정된 김미선 주무관은 그동안 포기했던 문화재 주변 경관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특별성과급 혜택을 부여받은 조경환 주무관은 지목불일치 토지 양성화를 위한 지목현실화 기술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등 적극 행정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들에게 최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충남 서천군은 생태녹색 관광 프로그램의 에코히어로즈의 모험, 에코히어로즈 3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서천갯벌과 송림 산림욕장을 무대로 미션을 해결하며 생태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검은머리 물대새인 까미와 널쩍부리 도요새인 또요가 서천갯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미션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장항 송림욕장을 시작으로 약 2시간 동안 6가지 미션을 해결하며 서천의 생태 환경을 배우고 마지막 미션까지 해결하면 에코 히어로즈가 됩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특정 미션을 해결할 경우 봉사활동 시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해당 3팀씩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주혜 기자의 지역 소식입니다. 서천군 마산면은 지난달 29일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2년을 맞아 마산면민의 발전, 주민들의 건강, 코로나 극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개최했습니다. 전종석 마산면장은 크리스마스 트리의 환한 불빛으로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천군은 마량리 동백나무숲, 신성리 갈대밭 등 서천의 주요 관광지 10개소 33개 지점에 오디오 해설 가이드 시스템을 구축해 비대면 관광 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오디오 해설 가이드는 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쉽게 관광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가이드는 서천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한국관광공사의 오디오 가이드 앱인 오디, 그리고 서천군 주요 관광지에 설치된 QR코드 안내판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서천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1일 드림스타트 활동실에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업무 능력 향상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4차 슈퍼비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슈퍼비전은 김정익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를 초빙해 사례관리 실무자의 업무 능력 향상 및 업무 소진 대응을 위한 전문 교육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교육에서 소통을 통해 지친 심신을 달래며 업무 균형 감각을 되살리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교육 소식을 이주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인초등학교는 지난 1일 나와 우리가 만나는 매력여행을 주제로 교내에서 학급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학급 발표회는 공연 중심이 아닌 학생들의 생생한 모습을 함께할 수 있는 자리로 올해 처음 진행됐습니다. 또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학급별 특색 활동과 학년 수준에 맞는 학습 내용의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경쟁처럼 이뤄지는 공연 일색의 학예회가 아닌 다양한 활동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이번 발표회가 학부모들의 응원과 호응이 더해져 만족감을 극대화한 귀중한 시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위센터는 지난달 30일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와 함께 꿈키운 멘토링 멘토를 대상으로 2021년 활동에 대한 평가 협의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평가 협의회에선 한 해 동안 학생 상담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상담 활동에 대한 실제적 요구를 파악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김병관 센터장은 내년에도 적극적 행정 지원을 통해 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멘토링 활동을 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은 학교혁신 확산과 일반화를 위해 지난 30일 초중학교 담당교사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혁신학교 혁신동행학교 운영 사례 나눔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나눔회에 참석한 각 학교 담당자들은 학교에서 운영한 다양한 학교혁신 실천 사례를 소개하고 내용에 대해 서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민주적 협의 문화 조성을 위해 회의 규칙 정하기, 수평적 소통 문화 만들기, 토의 토론 중심의 회의 문화 만들기 등의 실천 사례가 소개됐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위해 수업 나눔, 독서 연수, 연구 동아리 등 학교별로 실천한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됐습니다. 와, 아니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이 있다고요? 어머, 진짜요? 진짜야 MG 진짜야 MG가 힘이 될 거야 나를 위한 진짜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